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굳었습니다. 날씨가. 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등굣길에, 네, 도로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그런 뉴스도 접했고, 하여튼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무탈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자기주도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예요. 이거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에게 삶의 데드라인. 네. 데드라인은 회사원들, 네, 야근하는 회사원들이나 저처럼 마감일이 있는 작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데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끝이 나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그리고 엄마도 하루에 엄마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막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칭얼칭얼 할 때 왜 열나는 아이 하루 종일 보고 나면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죠. 데드라인이 없었어요. 끝나는 마감이 없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초등이 된 아이들은요, 우리가 엄마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데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정식으로 퇴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이에게는 마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점점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요. 이걸 마음먹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아무리 보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천으로 옮겨서 실제로 삶이 달라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했던 많은 시도들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공할 그리고 해봤더니 정말 여러모로 너무나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거의 뭐 몇 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거는 모든 가정에서 대한민국 초등 아이를 키운다면 모든 가정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요, 공부의 주도권을 가지는 자기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죠. 얼마나 바랍니까? 꿈에서도 바라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게 주도권이라는 건요, 그게 좋아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당근마켓 보면 무료 나눔 굉장히 많죠. 무료 나눔. 저도 무료 나눔으로 막 인형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또 뭐 구입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리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게 내 취향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절대 그걸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공짜라는 데도 안 가요. 그쵸? 무료이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누군가 주는 건데 말이죠. 그쵸? 아무리 무료라도 내가 좋아야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가 그게 좋으면 사죠. 돈을 들여서. 그것처럼 공부라는 게 아이들한테 갖고 싶은 게 되어야 돼요. 물론 공부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영재 교육을 받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조기 졸업을 하거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일상을 통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바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건 생활 습관이었고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서 결국 때가 되면 이 공부를 내 거다, 내가 이제 알아서 해볼게요,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보긴 해볼 거고 잘해보고 싶어요 라는 감정을 가지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좋은 학원도요, 아이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들을 막 정말 피를 토해가며 쏟아내서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더 좋은 학원의 어떤 그 기준이 대형 학원이 되어버리면서 학원이 스승과 제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결국 이런 소중한 가치, 그리고 아이가 언젠가 공부를 주도권을 가져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미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큽니다. 네.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엄마 한 사람이 좀 환해지면 집안이 환해지고요. 엄마가 어두워지면 집안이 어두워지죠. 그쵸?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도 아닌데 무슨 데드라인이냐 하시는데요. 글 쓰는 작가도 아닌데 마감일이 있냐?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시 클럽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침 9시에는 영상을 보시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완전 열심히 활기차게 12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휴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회사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12시간은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죠. 12시간을 살고 나면 밤 9시가 되고요. 밤 9시에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두들 공부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그 시간에는 끝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든 공부든 일기든 9시에는 끝나 있고, 9시부터 10시까지 어느 정도 굉장히 편안하고 오붓하고 단란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다가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감정으로, 좀 기분 좋고 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잠들 수 있도록, 10시는 넘어가는데 숙제가 안 끝나고 막 공부는 계속 쌓여있고, 숙제 언제 해? 막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다가 애 재우고 나면요, 되게 미안하시죠. 미안한 건 둘째고, 뭐가 문제냐면 애들도 막 자기 직전까지 시달린 거예요. 뇌를 쓰고, 그 다음에 엄마의 잔소리, 폭격을 맞고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흥분되고 열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다 보니까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11시, 12시는 되어야 간신히 깊은 잠에 들고, 그때는 이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10시 반 그 타임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성장 호르몬이 최대로 나오는 앞타임에 나오는 게 10시 반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10시에는 이제 불을 끄도록 하자. 그래서 중학생은 10시, 초등학생은 9시 반, 요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애들이 놀고 싶을 땐 어떡하냐?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는 풀어줍니다. 네, 11시, 12시까지 놀다 잘 수 있게 해주고요. 평일에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날마다 취침 시간을 지키는 거죠. 이제 핵심은 취침 시간을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9시에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9시에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끝나기만 하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쉬다가 잘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9시에 끝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들도 9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이들도 9시 퇴근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나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실천을 위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말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3가지 통로로 내가 9시에 퇴근했음을 인증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9시에 영상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밤 9시가 되면 그날 영상에 댓글로 9시 퇴근 완료요 라고 퇴근했음을 알리는 댓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퇴근. 네, 이런 분위기, 네, 너무 필요해요. 퇴근했습니다 라고 딱 남겨놓고 나면요, 이제 그때부터 나도 편안한 거예요. 물론 설거지 쌓여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집 되게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잠자리에 가는 9시 30분, 10시 정도까지는 엄마도 좀 한 타임 쉬는 거죠. 네, 쉬면서 좀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는 책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끝나요 하실 때는 아이 공부 분량을 줄이셔야 돼요. 스케줄에 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공부가 너무 많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에 대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부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엄두를 못 내죠. 이렇게 많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만만해야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해볼게 라고 해서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시 퇴근 완료,
예, 네, 이거예요. 네. 9시 퇴근 완료.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해시태그에 9시 퇴근 완료라고 퇴근했음을 인증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슬기로운 초등생활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퇴근하신 분이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나머지 분들은 댓글로 저도 퇴근이요, 퇴근이요, 퇴근이요 라고 해서 네, 그날 이제 그 글 하나에 댓글이 쫙 달리면서 퇴근했음을 알리는 서로서로 퇴근 축하해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이도 9시에 끝내고 쉬고 있고요. 저도 좀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8시 반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정상 8시 반이 좀 무리한 것 같아서 9시 클럽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데드라인, 마감 시간 9시간을 향해서 좀 부지런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9시 퇴근 완료 댓글과 네, 게시글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요, 꽉 찬 하루, 알찬 하루, 그리고 나를 더 칭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